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시장이 결국 제가 두려워했던 자리까지 한번 콕 내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스닥이 좀 반등 나와줄 자리에 닿아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 되면 나스닥 반등과 함께 시장도 조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스닥이 중요 자리를 갭 띄우면서 뚫어줬어요. 갭을 띄우면서 중요 자리를 이탈해줬고 비트코인도 같이 멱살 잡혀서 쭉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등 잘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 채권 강세,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 시장의 기대감의 부재입니다.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 이 악재들 지금부터 한 번씩 다 뜯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정책을 짤 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트럼프는 미국 내부 고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투자받고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고용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제 공장 짓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구축하고 주변에 뭐 주거단지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바로 오죠. 그래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갭이 생긴다? 고용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물가 상승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고용을 좋게 만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스태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트럼프의 정책상 맹점인 거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구조적 악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리 정책 불확실성, 이게 결국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유 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추가로 파내고 이게 물가를 얼마나 잡을지 아무도 몰라요. 관세 전쟁이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지, 얼마나 큰 물가 상승을 가지고 올지,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원유 증산하고 원자재 파내고 이렇게 하는 게 물가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너무 큰 상태. 기관은 불확실성에서 매수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크고 뭐 금리 정책뿐만이 아니고 금리 정책 플러스 관세 전쟁, 불확실성은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관세 전쟁 일단 관세를 먹여두긴 했는데 뭐 CPI가 얼마나 튈지 아니면 뭐 수입 물가, 수출입 물가가 얼마나 튈지 아무도 모르고 트럼프가 뭐 물가를 잡는다고 원유 증산을 하고 원자재를 더 채굴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물가를 얼마나 잡아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이 상태에서 기관은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고점에서 멱살 잡혀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거 두 개가 우리가 좀 제일 많이 봐야 될 거고 이 불확실성은 그럼 어떻게 해결될 거냐?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쳐야 돼요. 어떻게 거쳐야 되냐면 일단은 경제 지표가 나와야죠.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속도가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튄다? 이래버리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변화를 한다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책을 조금 가늠을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게 결국은 제일 심각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불확실성. 또 이제 불확실성이 나왔죠. 이게 트럼프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온갖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당황스러워요. 결국 불확실성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세.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채권 강세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 박살나도 신경 안 써요. 코인 시장 박살나도 지금은 신경 안 쓰죠. 왜냐면은 주식 코인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 사게 만들어야 돼요. 채권을 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주식 코인 그냥 거의 유기를 해버렸는데 채권을 사게 만들어야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그렇게 돼야 트럼프가 조금 더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강세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시장을 위로 끌어줄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기대감은 없고 그런데 불확실성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항상 종고점 뚫고 날아갈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죠? ETF가 승리된다.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감은 없는데 불확실성만 있어요. 이게 시장이 진짜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가 기대를 주고 실망시키고
기대를 주고 실망시키고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쳤죠. 그러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특히나 많이 지친 모습이고, 하여튼 뭐 이제 악재들을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악재에서 금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 전쟁이랑 이 금리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있으면서 각종 지표들을 보고 시장이 판단을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채권 강세도 그리고 상반기 정도의 유지가 될 것 같고, 기대감의 부재는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슈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서 이게 해소되려면 상반기는 통으로 날려야 합니다. 25년 상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히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1조 7천억 달러 어제 하루만에도 그렇게 증발을 해버렸고, 뭐 나스닥 대폭락,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대폭락 이러면서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이 정말 살벌하게 장식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시장이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도저히 이 매수세랑 가격 방어라는 게 없어요. 매수세와 가격 방어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냥 떨어지면 훅 떨어져 버리고 반등도 안 나와버리고 이러버리니까,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 근처에서 두 번 정도 나와주긴 했는데 반등세가 충격적으로 약해요.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분간은 매매에서 좀 손을 떼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